랩네 DM이가 오랜만이라서 약간 민망하긴 하다. 아무튼 오늘 제가 디즈니 토크쇼에 참여하게 돼서 같이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돈부터 해줍니다. 그때 구독수님들 마켓 열어드렸던 토너 패드인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어드렸던 만큼 반응도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9월에 추석 이후에 또 한번 이벤트 마켓을 열어보려고 해요. 피부결 따라서 정돈해주고요. 에멀전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거 이번에 뽀아레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오늘 저의 컨셉은 촉촉한 느낌의 깨끗하고 깔끔한 메이크업이거든요. 피부 표현이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줍니다. 오늘 촬영하는 게 스케치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디즈니 공식 계정이랑 U+ 이런 데 홍보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서 고화질 카메라에도 좀 매끈하게 깨끗하게 피부가 나올 수 있게 피부 표현을 굉장히 공들여서 촘촘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의상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눈썹은 곡선으로 엄청 유려하게 그리지 않고 일자인데 아주 일자는 아닌 그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 픽서 발라주고요. 무대다 보니까 조명이 셀 것 같아서 컨투어링을 조금 선명하게 해줄게요. 턱이 매끈하게 보이면 좋겠으니까 컨투어링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벌써 빵꾸 났어. 마찬가지로 조명 받았을 때 반짝반짝하게 콧대는 반듯하게 살려주고요. 여기가 높아 보이면 콧대가 되게 높아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컨셉엔 라푼젤도 있거든요. 꽃 원피스랑 어울리는 코랄코랄한 좀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요즘 써주는 방법인데 블러셔를 눈두덩에 하면서 이렇게 볼터치까지. 괜찮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요즘 약간 이 눈 밑에 블러셔 살짝 해주는 게 또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이어져서 뭔가 블러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원래 좀 살짝 발그레한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명색이 뷰티 유튜버인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지. 또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블러셔 살짝 묻혀서 깔끔하게 아이섀도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 색깔이랑 또 이런 미드톤의 붉은빛 도는 브라운 컬러가 되게 찰떡이에요. 그리고 끝에 음영만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색감의 깊이를 줍니다. 맑은 느낌 살릴 거라서 섀도우 다 덮지 않고 정말 끝에 음영만 살짝 줄게요. 언더도 싹싹싹싹. 뭐야? 눈썹 어디 갔어? 말하면 눈썹이 지워졌나? 눈썹을 안쪽으로 조금 더 잡아주고요. 아이라인은 자연스럽게. 어차피 뭐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씬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딱 이 속눈썹 바짝 올렸을 때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게 아이라인은 과감히 이 중앙 부분 다 생략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언더의 끝부분만 이렇게 채워줍니다. 화장 거의 안 한 느낌인데 눈은 훨씬 선명해지는 포인트. 여러분 머리가 엉망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머리는 샵 갈 거라서. 이제 중요한 속눈썹 차례입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메이크업 되게 깔끔하고 간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속눈썹을 바짝 살려주지 않으면 너무 또 평소 메이크업 느낌이라서 속눈썹은 약간 요즘 아이돌들 많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짝 살려줄게요. 베이스 마스카라도 잘 바른 다음에 이렇게 딱 찝어주면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되게 바짝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끝내지 않고 마스카라 살짝 발라준 다음에 속눈썹은 툴립 걸로 사용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뮤비 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 제품의 뮤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오신 메이크업 쌤이 이 속눈썹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화면에서 예쁘게 잘 나와서 이거를 그냥 바로 질러버렸어요. 그날 오자마자 그냥 다 사버렸어. 가닥가닥 아주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눈화장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붙여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올라가죠. 저는 이런 인조 속눈썹 그냥 결을 깔끔하게 살려놓는 걸 좀 선호해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해줬어요. 그러면 굳이 마스카라 한 번 더 해주지 않아도 내 기존 속눈썹이랑 되게 잘 섞이거든요. 짜잔!
이것도 그 쌤이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가 되게 다양한 샵의 메이크업 쌤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꿀템들을 좀 다양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 입술을 이렇게 미리 좀 불려놓으면서 펌핑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딱 바르면 좋더라고요. 약간 시원한 감이 있어요. 립은 요즘 잘 사용해주고 있는 코랄 립을 사용해줄게요. 아니 근데 메이크업 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호들갑을 못 들었는데 뭔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디즈니의 글로벌 캠페인 일환으로 열리는 토크쇼에 프린세스 위크 이런 토크쇼에 초대를 받아서 아예 게스트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꿈을 꾸는 사람은 동화를 만난다고 제 웹무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디즈니를 만났네요. 아니 그리고 이따가 허니제이 님도 오신대. 저 서바이벌 열심히 본 거 수우파가 처음이었거든요.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사진도 같이 찍어야지. 의상. 완전 긴 치마 드레스인데 제가 평소에 아이템들, 예쁜 옷들 많이 봐놓고 다니면서도 옷 미리미리 좀 봐두는 편이거든요. 이 옷은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에 미팅하러 갔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샵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 디즈니 행사 픽스 되면은 그때 구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디즈니 토크쇼 픽스 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피팅하고 가져온 옷인데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사이즈가 조금 저한테 벌렁한 감이 있어서 나중에 허리 수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액세서리 하고 샵 가서 머리 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새로운 벽 앞에서 꿈을 도배하시는 청년 도배사 배윤슬님. 벌써 9년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작가, 감독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어떻게 보면 라푼젤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킹닥스님께서 두 분만의 세상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좀 더 편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프린세스를 생활해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백설공주가 1937년에 처음 소개가 됐대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주제로 삼게 세상을 바꾸는 용기. 첫 번째 토크 세션의 주인공이신 배윤슬님과 킹닥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유튜브 거의 한 1세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9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장수 크리에이터이고요. 2017년에 국내 최초의 웹무비 프로젝트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고 20년에는 청춘페이지라는 또 전시로 많은 분들께 오늘 주제와 같은 용기와 꿈을 전하는 전시를 또 청년 작가님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올해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희 20대 노하우를 전하는 대학생활 백서라는 책을 출판한 크리에이터 킹닥스 김나연입니다. 디즈니랑 관련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4년 전에 만드셨던 영상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오늘 자리 지켜주신 분이 100여 분.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무언가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뭔가 콘텐츠 제작을 한 건 제가 그냥 좋아서였는데 청춘페이지라는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전시를 관람하시고 나의 삶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걸 제가 보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표정이나 행복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울림을 받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닥스님도 누군가의 인생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인데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됐고 제가 하는 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허 같은 공사장 같은 공간에 벽지를 붙여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곳에서 누군가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뿌듯하더라고요. 프린세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감을 준 프린세스가 이 낮에 이렇게 발걸음하신 분들이랑 마음속에 푸른 프린세스들도 하나씩 있을 것 같고 저도 여러 프린세스들 너무 좋아하지만 특히 라푼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푼젤이 성 안에 갇혀있다가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험이 시작되잖아요. 라푼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성 안의 세상이 전부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큰 세상을 꿈꾸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서 좀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고 라푼젤이 처음에 이제 성에 나가서는 울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도 저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가면서 나의 어떤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닮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담고 싶다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라푼젤을 가장 좋아하는 프린세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 제작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 웹무비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 아이스 더 라이트라는 노래를 원래는 이제 그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나오는 노래인데 저는 그거를 내 안에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빛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빛 그리고 그런 어떤 나의 내면의 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잃어버린 꿈을 찾았다 또는 꿈이 없었는데 나도 나의 꿈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잘 정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국내나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았었고 그래서 저의 어떤 콘텐츠 인생의 결과도 되게 좋았던 그런 의미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킹닥스님께서 한번 모아나 OST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장난입니다. 한국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가미시켰습니다. 보시면은 한복으로 이 디즈니 프린세스를 재해석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찰떡으로 잘 어울리잖아요. 와, 이 지하철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승객들 내쫓았나요? 내쫓을 뻔했지만 네. 다행히 남양주에 이런 세트장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하인드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전 네. 창문에 있는 저 푸른 빛들은 사실 CG 겸 커튼들을 저희가 밖에다가 다 지하철을 랩핑한 다음에 바람 막 불면서 만들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연출은 다 킹닥스님께서 하시고 야 네. 진짜 대단하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대학에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해진 틀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배라는 일에 뛰어든 건데 편견이나 사회적인 틀보다는 제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선택을 내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주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돈 많이 번다더라. 그런 얘기를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번 직업을 가지게 되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거고 저에게는 제가 매일매일 하게 될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막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하겠다고 전 처음에 유튜브를 2013년에 시작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왜 유튜브를 하는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고, 그리고 영화의 어떤 길로는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시도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쟤 뭐하는 걸까? 그 청춘 페이지 전시 때도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고민을 전시 주제로 담아보고 싶어서 많은 청년분들께 직접 사연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꿈과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10대, 20대, 30대 모든 세대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전시 스토리로 만들려고 키워드를 나누면서 보니까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좀 약간 충격받았던 게 꿈을 바꿔도 될까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오랜 입시에서 한 가지 꿈을 쭉 밀고 나가는 게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심각하게 하고 있었고, 20대 중후반의 분들은 나는 지금 이미 늦은 것 같다, 늦어도 괜찮을까요? 에 대한, 30대 분들은 정말 꿈을 꿔도 괜찮을까요? 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을 하면서 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또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현실과 부딪히는 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한 용기는 나의 내면 안에서 빛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빛은 내가 스스로 정말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 작은 용기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그런 작은 용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크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동화를 만날 거예요 라는 말이 저의 그 웹무비의 메시지이기도 했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디즈니 만화 많이 보면서 그 작은 용기와 친절, 나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들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내면에 좀 힘을 길러왔던 것 같거든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말 작은 그 불빛을 여러분 스스로가 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성 밖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난 라푼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을 조금 더 넓히고 또 용기 있게 쟁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모두 디즈니의 해피엔딩과 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듣고 디즈니 영화를 만들고 싶다, 디즈니 각본을 쓰고 싶다, 킹닥스를 본딴 공주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저는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디즈니 만화를 정말 많이 봤다 보니까 뭔가 각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밌게 해보는 컨텐츠들을 새로 만드는 걸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리메이크. 그리고 전시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방금 질문 듣고 뭔가 저 프린세스 이미지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동화적으로 잘 펼쳐지면 네, 제가 또 잘 만들 수 있으면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잘 얘기한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킹닥스님, 배윤슬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리면서 뭘 받은 거야? 저 지금 허니제이님을 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한시가 정신 차려. 나 사진 찍었어. 열받아. 좋아. 이제 허니제이님을 빨리 찍으러 가줄래? 그래, 안녕.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을 해요. 와우, 옷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와우.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손님들 와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관계자분들도 손님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오셨다고. 맞아. 언니 기분 좋아 보였어. 이거 예쁘다. 뭐야? 이거 덕수님이 선물해주셨어. 아 진짜? 덕수님들이 막 선물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빵도 빵도 주셨어.